사와디크랍 툭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태국어 공부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태국어의 성조와 기타 발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자음과 모음 시간에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성조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태국어의 성조는 이렇게 5가지 부호가 있고 발음이 있고요. 4가지의 부호가 있는데요. 일단은 1성, 2성, 3성, 4성 부호라고 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태국어의 성조는 성조 부호가 이렇게 눈에 보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냐에 따라서 유형성조, 무형성조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무형성조라고 하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성조를 읽기 위해서는 생음과 사음의 개념도 한번 대충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깊이 있게 이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성, 1성, 2성, 3성, 4성 지난 시간에는 마라는 단어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까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성은 일단은 평평한 평소의 음성대로 평소의 높낮이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1성 같은 경우에는 평성을 기준으로 낮게 떨어지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2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표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평성으로 오시는 그런 발음이고, 3성을 보시면 초록색 있죠? 쭉 올려주시면 되는 발음이고, 4성은 이 파란색 내려갔다가 다시 평성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절이 지금 까라는 음절인데요. 까하고 평성으로 발음해 보시면 까 해주시면 되고요. 1성은 평성을 기준으로 낮게 떨어지면서 까 그리고 2성은 높았다가 다시 평성으로 까 자, 3성은 평성에서 쭉 올리는 음성으로 까 그리고 마지막 4성이죠. 내려갔다가 다시 평성으로 까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면요. 까 네, 이렇게 굳이 순서대로 연습은 안 하셔도 좋지만 직접 여러 번 해보시면서 나는 몇 성이 잘 안 되지 하는 성조를 골라서 따로 연습하시면 아마 금방 적응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유형 성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형 성조는 형태가 있는 성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형 성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의 부호가 있고요. 성조 부호는 자음의 우측 상단에 위치를 시켜주면 돼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자음을 이렇게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 우측에 상단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쓰는 순서는 1성부호 같으면 1처럼 쓰시고, 2성부호는 2를 눕혀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더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성 같은 경우는 3을 눕혀서 삐지시면 되고요. 4성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1성, 2성, 3성, 4성 부호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음 시간에 결합자음이 있었어요. 자음, 모음의 패턴이었던 그 결합자음의 경우에는 자음이 앞자리에 2개가 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음 상단의 우측에 그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한 단어씩 읽어보시면 첫 번째 단어는 1성이니까 내려서 카이라고 하시면 계란 또는 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똠이라고 2성으로 이렇게 높게 발음하시면 끓이다라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요. 자, 다음 단어는 똑똑이라고 하시면, 우리 태국에 가시면 왜 교통수단 중에 하나죠. 바퀴가 3개 달린 3륜차가 있어요. 그 3륜차를 우리가 똑똑이라고 발음을 하죠. 시동을 켜면 똑똑똑 소리가 나서 의성어로 이렇게 똑똑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4성이죠. 또와라고 4성으로 발음하시면 우리가 뭐 비행기표 아니면 공연을 볼 때 콘서트 티켓 할 때 그 티켓 또는 표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 성조는 뭔가 자음에 1이나 2나 이 3성부호나 4성부호가 있으면 이거 혹시 1성인지 2성인지 3성인지 4성인지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번 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자음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건 우리 자음과 모음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중자음과 고자음과 저자음 중에서 중자음은 1성, 2성, 3성, 4성 부호를 다 쓸 수 있고요. 고자음과 저자음은 1성과 2성 부호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중자음만 이 4성 부호까지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태국어가 만들어지던 그 옛날에는 1성과 2성 부호밖에 없었지만 차용어, 즉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이런 차용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성조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새롭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호가 바로 3성과 4성 부호이기 때문에 중자음만 1, 2, 3, 4성 다 쓰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중, 고, 저자음 중에서 어떤 자음이 개수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바로 저자음이 2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녀석이 바로 저자음인데요. 자, 유형성조에서조차 이 저자음이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1성과 2성 부호는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는 있지만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중자음과 고자음은 1성, 2성, 3성, 4성 그대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1성이 오면 1성으로, 1성이 오면 1성으로 이렇게 해당 부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자음은 1성이 오면 플러스 1에서 2성으로 발음하시고 2성 부호가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1에서 3성으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유형성조는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자음의 1성 부호는 2성으로, 2성 부호는 3성으로 발음한다. 이 부분만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유형성조의 원칙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일단 중자음에 1, 2, 3, 4성 부호가 다 올 수 있으니까 예문도 중자음은 4개가 왔고요. 자, 고자음과 저자음은 1성, 2성만 올 수 있었고, 우리 어떤 자음만 주의하기로 했죠? 그렇죠. 저자음에 1성 부호 있으면 2성, 2성 부호 있으면 3성으로 하나씩 더해서 발음만 하신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중자음에 1성이니까 말성을 안 부리죠. 따오, 따오라고 하시면 거북이라는 뜻이 있는 의미고요. 자, 2성 부호 까오, 까오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자, 가만히 들어봤더니 따오 할 때는 짧게, 까오 할 때는 길게 들리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국어의 숫자를 읽을 때 9에 해당하는 숫자를 읽을 때는 이렇게 길게 까오 하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3성 부호 마찬가지 중자음의 단모음이니까 또 하고 툭 쳐주시면 되는데요. 책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와라고 해서 중자음의 4성 부호 4성으로 읽어주시면 또와 티켓 또는 뭐 표, 비행기표 아니면 공연 티켓 할 때 그 표를 의미합니다. 자, 고자음에도 1성 부호가 오면 그대로 카우라고 하시면 뉴스나 소식을 의미하고요. 2성 부호 카우라고 하시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또는 쌀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자, 저자음에 우리 발음에 주의하기로 했는데 1성 부호가 이렇게 보이니까 저자음의 1성 부호는 2성으로 퍼라고 하시면 아빠라는 뜻이 있어서, 자, 퍼하고 다음 단어 보시면 이렇게 2성 부호가 있는데 하나 더해서 발음하니까 쓰라고 발음하시면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는 은는 이가 또는 을를과 같은 조사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어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어에 만약에 아빠를 넣고 동사로 사다를 넣고 예를 들어서 책상을 샀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상을 목적어로 넣어서 아빠가 샀어요. 뭐를? 책상을. 즉 퍼스토라고 하시면 완벽한 문장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만 문장도 단어를 배열해 가면서 한 번씩 작문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성조도 마쳤는데요. 유형성조를 마쳤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즉 성조 부호가 없는 무형성조를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성조 부호가 없는 경우고요. 종자음이 없는 경우에, 즉 받침이 없을 때 장모음이나 단모음으로 우리가 성조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종자음, 즉 받침이 있을 때는 받침으로 성조가 결정되는데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동안 계속 괴롭혀 왔고 또 앞으로 괴롭힐 녀석이에요. 저자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표를 봤더니 일단 뭐 알록달록하고 네, 공부할 맛이 좀 나긴 하죠. 자, 중자음과 고자음, 저자음 세 가지 자음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자음의 태생성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중자음과 저자음은 태생성조가 몇 성이었죠? 그렇죠. 바로 평성이었고요. 고자음은 사성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일단은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중자음의 예를 들어서 생음, 고자음의 생음, 저자음의 생음, 그 말은 태생성조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 자음 시간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자음의 장모음이 와서 생음이면 태생대로 평성, 고자음의 장모음이 와서 태생대로 사성, 저자음의 장모음이 와서 태생대로 평성, 요거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중자음의 평성 예문을 보시면 중자음의 떠에다가 생음이 왔으니까 따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고자음의 생음, 고자음의 허가 왔고 장모음인 우와가 있으니까 장모음이 만나서 또 후와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자음의 생음 마찬가지로 태생이 평성이었고 생음이니까 저자음 스타트했죠. 여 그리고 아가 장모음이 만나서 태생성조대로 평성으로 야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가 남았죠? 그렇죠. 바로 사음에 해당하는 단모음이 올 때의 성조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빨간색 또는 보라색을 잘 보시면 중자음과 고자음은 같이 다녀요. 그런데 저자음이 우리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따로 놀거든요. 그런데 중자음과 고자음을 일단은 암기하시는 법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우리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지 않습니까? 뭐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 1등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간고사를 봤을 때 중간고사 봤는데 몇 등? 1등. 중간고사 몇 등? 1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원칙이 지금은 받침이 없는 경우지만 받침이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중간고사는 그냥 1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자음은 사음이 오면 따로 놀기 때문에 일성이나 평성, 사성이 아닌 이렇게 삼성이 된다는 건데요. 자, 암기법은 저, 사, 삼 해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무용성조나 태국어의 자음, 모음 아니면 여러 가지 원칙들을 모르면 저승사자가 3명이 와서 저승사자 3명이 와서 잡아간다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음에 해당하는 예문들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중자음의 사음 또는 고자음의 사음이 오면 결론적으로 일성이었어요. 즉 중자음의 사음 저 중자음이었고요. 아 사음이 왔으니까 일성으로 짜 하시고 발음하면 되고요. 고자음의 사음 일성이니까 고자음 더에다가 단모음 단모음 어가 왔죠. 그래서 더 하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저자음의 사음 몇 성이었죠? 삼성이었으니까 저자음 커에다가 단모음 아가 왔으니까 삼성으로 카라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받침이 없을 때 이렇게 생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태생성조대로 가고 사음은 저자음이 말썽을 부리는데 중간고사는 말썽을 안 부려서 둘 다 일성으로 고정이 되고 저자음에 사음이 오면 즉 단모음이 오면 삼성이다 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몇 성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이성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언제 나오겠다? 그렇죠. 바로 받침이 있을 때 이성이 나오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언제 나온다? 또 저자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또 태생성조 중저는 평성, 고는 사성 그리고 생음은 마찬가지로 태생대로 그냥 가요. 어떻게? 중자음의 생받침 즉 나라마음에 해당하는 10개의 자음 중에 하나가 받침으로 딱 오게 되면 생음이기 때문에 태생대로 가니까 평성. 고자음도 태생이 사성인데 나라마음 중에 하나가 오면 받침으로 사성. 저자음도 생음으로 나라마음 중에 하나가 오면 태생대로 평성. 이렇게 돼서 자, 중자음의 생음, 고자음의 생음, 저자음의 생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태생대로 쭉 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만 보면 중자음의 생음에 해당하는 얘는 중자음 꺼에다가 받침이 나라마음 중에 너가 왔으니까 평성으로 낀 하시면 되는데요. 모음은 이때는 성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어디에 영향을 준다? 발음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즉 성조는 받침이 있을 때는 받침으로 결정이 되지만 모음이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읽어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고자음에 해당하는 생받침 사성이 태생이 사성이니까 고자음에 받침만 봤더니 나라마 중에 하나니까
가이 하고 장모음으로 길게 태생대로 사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자음의 생음 또 보시면 저자음 여에다가 받침받더니 이응이에요. 나라마 음이니까 태생대로 용 하고 단모음 우 짧게 용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지금 사음이 남았어요. 또 즉 받침으로 나라마음이 아니라 바다가 비읍 디귿 기역 계열에 해당하는 받침이 뭔가가 하나가 오게 되면 사받침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성적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아까 기억나세요? 중간고사 몇 등? 1등.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무조건 일성으로 고정이 되고, 저자음은 받침이 사받침일 때 두 가지로 나눠줘요. 어떻게요? 모음에 따라서 이때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음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저자음의 나라마음이 아닌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의 뭔가가 하나 오면 그때는 뭘 보자? 모음을 보는데 태국어의 모음은 두 가지니까 길면 몇 성? 2성. 짧은 모음이면 3성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외우는 방법을 한번 또 알려드리면, 중간고사는 1등이었고 저자음에 받침이 오는 경우인데 장모음이 있을 때는 받침 먼저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모음이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성적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장모음일 때는 몇 성? 2성이니까 저사장 2성. 저사장님은 성이 이씨야, 김씨가 아니라 저사장님은 성이 이씨야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사 단모음일 때인데요. 이때는 3성이기 때문에 우리 받침이 없을 때, 즉 모음으로 끝날 때 단모음, 즉 저자음의 단모음이 몇 성이었죠? 그렇죠. 3성이었죠. 그 원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저자음에 나라마음이 아니라 바다가 사받침이 왔는데 모음을 봤더니 짧다, 단모음이다. 그러면 받침이 없을 때랑 똑같이 몇 성이다? 3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받침의 예문들을 한번 안 읽어봤는데요. 중자음, 고자음의 중간고사는 1등이니까 중자음의 사받침 먼저 한번 보시면요. 뻐 중자음이었고요. 받침이 디귿이니까 사음으로 이렇게 일성이니까 뻗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문 같은 걸 열다, 닫다 할 때 그 열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고자음의 사받침 예문 보셔야죠. 고자음 버에다가 기역이니까 팍 하고 읽으시면 야채나 채소리를 의미하고요. 자, 저자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아직 예문을 안 알아봤는데, 저자음의 사받침의 장모음은 이성이었어요. 나라마음 아니니까 사받침이죠. 하면은 장모음이니까 저사장님은 이성. 막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단모음은 삼성이었어요. 즉 러에다가 받침이 기역이니까 단모음인지 봐야 되는데 진짜 단모음이 아가 왔네요. 그래서 락 하고 삼성으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침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같이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뭐를 본다? 모음으로 성조가 결정이 됐었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으로만 결정이 되는데 뭐만 주의하자? 저자음만 주의하면 됐었어요. 왜? 받침이 사받침일 때 뭐를 봐야 되니까 모음이 긴지 짧은지를 꼭 살펴야 우리가 성조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랑 조금 전에 나왔던 받침이 없을 때 표랑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예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를 마치기는 했는데 뭐 발음에 예외해가지고 이제 슬슬 예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국어는 뭐 차용어도 그렇지만 팔리 산스크리트어라는 그런 어떤 다른 차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외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예외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예외들이 뭐 생활에 있어서 계속 나오거나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던 그런 원칙들 있잖아요. 그 원칙들만 잘 알아두시면 이 예외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국어 발음의 예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태국어에는 성조법의 예외가 일단 많고요. 결합자음이라고 해서 우리 자자모 패턴이 있었어요. 최소한 받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성조법을 잘 익혀야 되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자음 중에서 러르아라고 하는 자음을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러르아하고 관련된 예외 규정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자음 관련된 예외 규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결합자음 하면은 자자 모 패턴으로 해가지고 왜 진성복합자음, 의사복합자음 이렇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진성복합자음에 해당하는 16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16가지 케이스 꺼, 커, 커, 뻐, 퍼, 퍼, 떠가 첫째 자리에 오고 두 번째 자리 러 중에 뭐가 하나가 만나서 결합이 되는 그런 경우의 수, 어두자음 군에 해당하는 그 군이 16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16가지에 해당하면 첫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단모음 으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으가 아니라 16개 케이스가 아닌 경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볼 텐데요. 그 아닌 경우에서도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첫 번째 자음 자리에 오고 두 번째 자리에 단독저자음 즉 나라, 마, 음에 해당하는 10개 자음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그리고 당연히 요 모음도 꼭 와야겠죠. 그래야 자자 모 케이스에서 결합자음 케이스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첫째 자음 즉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전체 성조에 모음까지만 있는 단어면 모음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 종자음 즉 받침까지 있으면 이렇게 받침까지 첫 번째 있는 자음의 성조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요. 써 무슨 자음? 고자음이죠. 여 무슨 자음? 단독저자음에 해당하는 나라마 음에서 Y에 해당하는 음가였어요. 자, 자, 모, 아가 왔죠. 그래서 일단은 16개 케이스에 해당한다? 안 하니까 끊고 뭐를 넣어준다? 단모음 아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성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조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고자음의 단모음, 고자음의 단모음이면 사음이니까 중간고사 몇 등? 1등. 그래서 싸 하고 첫 음절은 성조가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럼 따로 끊었으니까 두 번째 음절에 해당하는 야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야면 저자음의 장모음이니까. 장모음은 생음, 사음, 생음이죠. 저자음 태생대로 가니까 야가 될 텐데 야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체 성조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가? 고자음이 장모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대로 가는 거죠. 고자음의 태생은 몇 성이었죠? 4성이었어요. 그래서 싸야가 아니라 싸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조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또는 아라는 발음만 알아봤었는데 성조를 공부했으니까 이런 예외들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는데 받침마저도 뭐다? 생받침이니까 그냥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을 때 싸야 하고 읽었지만 받침이 나라마음이니까 또 전체 성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싸야에다가 미음만 넣어서 싸얌 하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시면 싸 하고 1성 결정이 됐고요. 얌하고 4성으로 이 고자음이 영향을 준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싸얌 하시면 우리 뭐 시암이라고 하는 태국의 역 이름도 있고 타이라는 국호 이전에 또 시암이라고 하는 국호를 썼기 때문에 이 시암을 태국어로 뭐라고 부른다? 싸얌하고 4성으로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표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하고 뭔가 달라요. 뭐냐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단독저자음이 왔을 때 전체 성조에 영향을 주지만 그거와 반대 케이스입니다. 즉 어떤 자음이 와도 좋고 뒤에 두 번째 자음 자리에 단독저자음 말고 여기도 어떤 자음이 와도 좋은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음은 분리가 된다.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끊어져서 요거 성조 따로 여기 성조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말이죠. 예문을 보시면 써 4성이죠. 태생이 평성이었어요. 중자음. 장모음이고 여에 해당하는 받침까지 왔어요. 자, 모 일단 케이스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16개 케이스에 해당하면 아니면 아가 들어갔고 보니까 쌍시옷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써에다가 아를 넣었으니까 단모음 아까 중간고사 1등 그래서 첫 음절 결정이 됐고요. 따로따로 성조 결정이니까 평성이었어요. 태생이 받침 봤더니 나라마음 여네요. 그러면 태생대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어떻게? 중자음이 끝까지 가는 거죠. 평성으로. 그래서 싸바이가 돼서 음절도 발음도 싸 하고
by 그대로 끊어서 각각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팔리 산스크리트에 해당하는 단어라서 우리가 어떤 성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냥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싸 하고 원래 싸, 뭐, 서, 뭐, 아가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계산해 보면 고자음이 왔고 나라마음 왔고 아라는 모음이 왔으니까 결합자음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고자음이 나라마음 만나면 전체 성조에 즉 장모음인 아까지 영향을 주니까 고자음 태생대로 가서 요게 요 고자음이 그대로 싸마 하고 읽혀야 될 것 같지만 자, 일단은 여기는 일성이죠. 첫 음절이니까 싸 하고 마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싸 마 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는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마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은 어떻게? 싸마가 아니라 싸마 하고 평성으로 읽고 나머지 음절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마티 하고 싸마티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 얘는 터라는 저자음에 이라는 단모음이 왔기 때문에 저사로 끝났으면 우리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싸마티 싸마티 하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나왔네요. 드디어 우리 어떤 자음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고 했죠? 바로 저자음이었어요. 그 저자음 중에서도 이 러르아라고 하는 자음이 예외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예외들은 사실은 어떤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거나 앞으로 자주 접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뭐 자음, 모음 또는 받침, 결합자음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예외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보시다 보면 태국어는 반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러르와 관련돼 가지고 예외들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음 자리에 써, 셋 중에 하나가 오고 러가 두 번째 자음 자리에 오게 되면 모음이 당연히 이렇게 와야죠. 그래야 자자모 케이스가 돼서 이것도 우리가 봤던 결합자음 중에서 진성복합자음이 아니라 의사복합자음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자모 케이스는 케이스인데 첫째 자음 자리에 셋 중에 하나가 오고 둘째 자음 자리에 이게 오면 어떻게 된다? 러는 묵음이 돼서 이렇게 발음이 리을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문을 보면요. 써에 해당하는 고자음이 왔고 맞죠? 그리고 러가 왔으니까 얘는 묵음이 이렇게 돼서 써하고 모음 에 하고 받침이 지읒이 와서 셋하고 발음이 돼요. 왜냐면 얘는 단모음을 해줘라 라는 짧은 모음을 발음하는 부호거든요. 그래서 고사 받침이 있으니까 고사 일성으로 이렇게 셋 다시면 끝나다 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 단어도 쩌가 이렇게 왔어요. 두 번째 자음 자리에 러가 있으니까 얘는 묵음. 그래서 쩌에다가 단모음 이 받침으로 이응이 왔으니까 받침이 있을 때 또 받침만 봐야 되는데 나라마 음이니까 중자음의 태생 그대로 찡 하시면 사실이다 또는 진짜다 라고 해서 생활에서는 찡찡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라서요. 이런 단어들 즉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또 몇 개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예외를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예외는 마찬가지로 또 자자 모 케이스예요. 받침이야 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첫 번째 자음에 터라는 티읕이 오고 두 번째 자음 자리에 릴이 왔고 모음이 뭔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16개 케이스 즉 결합자음이라면 터가 러가 와도 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딱 끊어서 원래 아가 들어가서 타르 하고 시작이 돼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얘는 써소라는 쌍시옷에 해당하는 저자음으로 발음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시 단어를 봤더니 터러가 있는데 어떻게 쌍시옷으로 되니까 자, 쌍시옷 중에서도 우리 저자음 이렇게 저자음 써소로 발음되니까 쌍시옷에다가 장모음 아에다가 비읍이 왔으니까 쌉 하고 이렇게 발음은 되는데 성조도 저자음을 쓴다는 거에 주의하세요. 즉 저자음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만 보자. 나라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저사일 때는 또 뭘 봐야 됐어요? 우리 장모음인지 아닌지를 봤더니 저사장이니까 저사장님은 성이
무슨 성? 이씨죠, 이씨. 그래서 쌉 하고 읽어주시면 알다라는 존댓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터러도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또 차용어이기 때문에 일부 차용어, 즉 이런 단어들은 트라 또는 터라 그대로 자음 음가 그대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짠트라라고 해서 짠 하고 첫 음절이 읽히죠. 평성으로. 그리고 트라라고 해서 얘도 트라로 한 음절로 이렇게 짠트라라고 하시면 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이게 차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어를 태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다른 단어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 완하고 짠이라고 해서 묵음 표시가 이렇게 와 있으면 짠 하고 읽으면 이 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짠 해가지고 두 음절로 완짠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바로 이 짠 부분 있죠. 이 짠 부분이 짠트라에서 차용이 돼서 태국어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음절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짠 하고 한 글자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줄이면. 근데 원래 단어는 차용되기 이전 단어는 짠트라 하고 이렇게 트라까지 발음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보시면 터러 머아 너가 와서 마치 무슨 우리가 알고 있던 터하고 러가 쌍시옷으로 되면 싸만이 되려나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단어는 터라만 하고 또 장모민 터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터라만 하고 읽으시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요? 처음 보면 어떻게 정확히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이런 뜻에 해당할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하자? 짠트라, 즉 달일 때는 짠트라. 고통스럽다는 단어는 어떻게 읽자? 더라만 하고 읽자라고 조금은 반대로 의미 먼저 아시고 그 의미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읽자라고 학습을 해주시면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인데요. 자, 세 번째 러의 예외죠. 자음이 있고 러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무슨 모음이 있었고 받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러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예문이 되겠죠. 러는 이때 받침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받침으로 러가 자음의 오른쪽에 와서 끝나면 어떻게 읽자? 장모음 언으로 읽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언으로 끝나니까 무슨 받침이다? 나라마음이니까 생받침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무형성조 계산할 때 받침이 있으면 뭐를 보기로 했으니까 받침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으로 즉 생음으로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봤더니 두 음절이에요. 일단 왜? 단모음 아 하고 끊기거든요. 러 리을에다가 아가 왔으니까 라 하고 읽히는데 저자음의 받침이 모음이 사음이죠. 그래서 삼성으로 라 하고 읽어주시고요. 봤더니 커라는 자음이 오고 러로 끝났네요. 그럼 어떻게 읽자? 요 러는 언으로 읽기로 했으니까 라 하고 키읔에다가 언이니까 컨으로 이렇게 라컨 라컨으로 읽어주시는데 성조는 커 무슨 자음? 그렇죠. 바로 저자음이죠. 저자음의 태생 성조는 평성이었어요. 언으로 생음이니까 태생대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라 삼성이었고 컨하고 이렇게 평성으로 라컨 해주시면 연극 또는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요 3번의 예외인데요. 일부 단어는 러가 묵음이 돼서 발음이 안 돼요. 왜? 예문을 보시면 맛 하고 읽었더니 러를 어떻게 우리가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러가 또 묵음이 된다는 겁니다. 맛 성조도 우리가 중자음의 받침이 디귿이니까 나라마음이 아니니까 중사 중간고사 일성 그래서 맛 다시면 카드 또는 신분증을 의미하고요. 다음 단어도 같은 원리입니다. 즉 첫 음절을 우리가 짝 하고 읽었더니 이 러를 어디다 갖다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안 돼서 짝 하고 중자음의 받침이 사음이니까 중간고사 또 일성이 돼서 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기계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외긴 하지만 이런 어떤 예외가 되는 단어들도 연음이 되거나 뭔가 뒤에 이렇게 뭐 다른 단어가 붙으면 러가 살아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단어들은 또 그럴 때 주의해서 예외에 맞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음절로 맛 또는 짝 같이 나왔을 때 러는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네요.
자,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학습자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자,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자음, 자음이 있고 조금 전에는 러가 하나로 끝나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발음을 했었죠? 장모음 언이었어요. 그런데 자음이 있고 러 두 개로 끝날 때는 어떻게 읽자? 단모음 안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으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이 받침으로 안 하고 쓰였기 때문에 생받침으로 씁니다. 성조 계산할 때는 어떻게? 생받침으로.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을 바로 보시면 자 하고 러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왜? 이 녀석은 우리가 묵음부호라서 성조 결정할 때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음 러 두 개로 끝났으니까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안으로 발음하니까 자자모 케이스가 돼서 16개 케이스인 진성복합자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일단 끊어요. 끊고 봤는데 첫 음절은 고자음에 단모음 아니까 단모음은 사음, 고사, 일성이 되고 그래서 싸가 되고요. 두 번째 음절을 읽어야 되는데 워에 해당하는 W에다가 아니니까 어떻게 읽어요? 완 하고 일단 읽고요. 성조는 워가 우리 저자음의 평성이고 안 생음이니까 완 하고 이렇게 평성으로 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 알 수 있어요. 뭐를요? 그 16개 케이스 결합자음을 읽는 성조의 예외에서 첫 번째 자음 자리에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오고 두 번째 자음 자리에 나라마음이 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체 성조에 영향을 주기로 했잖아요. 뭐가? 첫째 자음이요. 즉 고자음의 태생 성조는 사성이었어요. 안 단모음이지만 생받침이었어요. 그래서 고자음의 생음, 고자음 태생은 사성, 생음 어떻게? 태생대로 이렇게 싸완 하고 읽으셔야 어떤 뜻이 된다?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가 우리가 결합자음의 최종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합자음이 나와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예외를 보시면 자음이 있고 러 두 개로 끝난 게 아니라 러 두 개 다음에 또 받침으로 뭔가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러 두 개로 끝났는데 뭔가 자음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라는 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읽자? 그냥 쉽게 하고 짧게 다음 모음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때야말로 우리가 다음 모음이기 때문에 사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또는 뭐 언 이렇게 읽어가지고 생음 처리를 했었는데 이 단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사음으로 기억하시고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음절 하나를 끊기죠. 자음에 모음 하나 있으니까 고사 단모음 오 몇 성? 수 하고 일성이고요. 두 번째 음절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 러 두 개가 이렇게 위치했으니까 요거는 단모음 아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첫 번째 자음이 태생이 워하고 평성 저자음 받침을 봤더니 니은 해가지고 생음이네요. 그러면 얘도 평성이니까 완하고 이렇게 평성으로 그냥 읽어주셔서 수완이라고 발음하시면 우리 금이라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자, 태국 여행 갈 때 우리 어떤 공항에서 주로 이착륙을 하죠? 그렇죠. 바로 여행 갈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항일 텐데요. 수완나품이라고 하는 수완나품 하는 공항이죠. 그 수완나품 할 때도 앞자리의 음절이 바로 이 수완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품이라고 읽혀요. 읽히기는 성조는 평성인데 요 단모음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수완하고 폼이라는 두 음절이 만나가지고 요 나가 연음이 돼서 수완나품 하는 그런 발음인데요. 이렇게 뭔가가 두 단어, 두 음절이 붙게 되면 연음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차용어들이 말이죠. 그래서 수완하고 품이 만나서 수완나품이 되는구나 라는 원리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또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조금만 참으시고요. 자, 여섯 번째 그럼 또 살펴볼게요. 나머지들은 어떤 뭐 일정한 패턴도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그냥 뭐 운치 있게 발음하거나 뭐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런 예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일부 자음과 러가 만나면 첫 번째 자리의 자음은 장모음 어로 발음될 때가 있어요.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모양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버하고 러하고 단모음 이. 자자 모 케이스라서 16개 케이스가 아니니까 마치 바리라고 시작이 될 것 같지만 뭐다? 장모음 어였으니까 머리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머리하고 나머지 음절 편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써에다가 티읕이니까 머리삿하고 머리삿하고 읽어주시면 회사라는 뜻이 있고요. 앞으로 어떤 단어인지 간에 앞에 요 버러이가 오게 되고 뒤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읽자? 머리 하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7번째는 태국 친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발음하니까 우리도 따라 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인데요.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아디렉 해가지고 일단은 어더이 해서 자자모. 그죠? 자자모면 또 16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해당을 하지 않으니까 니까지 하는 거는 맞아요. 니. 그런데 니 일성이겠죠? 단모음이니까 둘 다 중자음이고 사음은 중간고사 일성이니까 니 하고 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 저자음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만 봐야 되는데 봤더니 기억이에요. 나라 마음이 아니죠? 그럴 땐 또 장모음인지 봐야 돼요. 장이니까 몇 성이 돼야 돼요. 원래는 이성이 돼서 아디렉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 디가 일성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디렉 하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특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응안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응안 아디렉 하면 특별한 일 해가지고 취미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응안 아디렉 요 단어는 많이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상당히 길어요. 긴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국의 불력과 서력을 둘 다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렇게 불력에 해당하는 불력을 태국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일단은 두 음절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풋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사카라시라는 단어인데 요 부분만 한번 보세요. 저자음에 받침이 치읓이니까 사음이죠. 나라 마음 아니니까 저사일 때는 뭐 봐야 된다? 모음이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이니까 또 원래는 이성으로 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다? 요 사까 부분도 일성이기 때문에 사까라하고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풋이라는 단어하고 사까라시 만나서 연음이 돼서 푸타사카랏이 돼서 푸타사카랏 하시면 태국의 불력을 의미합니다. 자, 줄여서 너무 길기 때문에 퍼하고 써하고 줄여서 퍼서하고 읽어주셔도 이렇게 불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태국어는 띄어쓰기라든지 물음표, 마침표, 쉼표와 같은 문장 부호들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호들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부호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호는 자음 위에 상단에 이렇게 독수리 머리처럼 생긴 부호죠. 이름은 마이타이쿠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바로 요게 오게 되면 단모음화 시켜라 라고 해서 일단은 요 독수리 모양 없다면 넥 하고 길게 읽어줘야 하지만 마이타이쿠라는 단모음화 부호가 있으니까 짧게 어떻게 넥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뜻은 어린이 또는 아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 단어는 자음만 있고 단모음화 표시 부호만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바로 이렇게 이성에다가 장모음으로 길게 꺼 하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뜻은 뭐뭐도 뭐뭐 또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호는 마이야목이라는 부호인데요. 단어 또는 구의 오른쪽에 와가지고 복수 또는 강조 표현을 나타내는데 두 번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즉 조금 전에 덱하고 한 번 읽었는데 덱 뒤에 요 마이야목 부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넥덱하고 두 번 읽으시면 되고요. 의미는 복수나 강조를 표현하니까 어린이들 하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꼬랑지처럼 생긴 부호 있죠. 저 부호가 자음의 상단, 즉 음절의 끝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자음의 상단에 오게 되면 읽지 마라 라는 표시고요. 읽지도 말고 성조도 계산하지 마라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단어를 보시면 자, 아tit
해가지고 읽지만 마지막에 요 여가 있고 묵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조도 계산하지 말고 읽지도 않고, 그래서 아tit 하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뜻은 일, 월, 년 할 때 그 주 있죠? week. 네, 주에 해당하는 단어니까요.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호는 우리가 축약 또는 생략을 할 때 빠이안너이라고 하는 부호인데요. 뭔가가 뒤에 숨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꾸룽탭이라고 해서 꾸룽탭이라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콕이 있잖아요. 그 방콕의 지명이 바로 이 꾸룽탭인데, 뭔가가 꾸룽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꾸룽탭이란 단어는 지명은 세계에서 가장 길기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호 보시면 러하고 양쪽에 빠이안너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읽냐면 레, 은 하고 삼성 일성으로 레, 은 하고 읽어주시면 기타 등등이라는 표시니까 어떤 나열, 즉 A, B, C 하고 뭔가가 계속 이제 뭐 이어지거나 나열됐을 때 그 마지막에 기타 등등 하고 쓰고 싶으면 어떻게 읽는다? 레, 은 하고 읽으시고, 쓸 때도 러 써주시고 빠이안너이 하고 양쪽에 써주시면 되는데요. 요 부호 이름 자체는 빠이안너이가 두 개 있어서 더 많다라는 뜻에서 빠이안야이 해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부호 이름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부호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부호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또 태국어 한마디를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문장 보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미 이런 한마디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겁쿤크랍 또는 겁쿤카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남성의 존칭어 조사 크랍, 여성은 카를 넣어가지고 겁쿤만 하셔도 고맙다, 감사하다인데 겁쿤크랍 남성이었고요. 겁쿤카 여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표현이 되고요. 자, 죄송합니다는 마찬가지로 두 음절로 이렇게 거톳이라고 하시면 미안하다 또는 뭐 죄송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크랍 남성이고 카 여성이니까 거톳크랍 하고 남성이 말씀하시거나 거톳카 라고 여성이 하시면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 또는 우리가 사과할 때 표현은 입에서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히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성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양한 패턴들로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겁쿤크랍, 사와디크랍.